자,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.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전에 아까 이승기 변호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따라. 네, 내일부터 이제 원고를 한 2장씩 빼겠습니다 제가. 자, 제8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이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내년 6월 1일 치러지게 되는데 벌써부터 이 물밑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. 먼저 인천시장 후보로는 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? 네, 이 300만 인천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8회 지방선거 이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여야 예상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. 셈법이 복잡합니다. 인천에서는 지난 1995년 그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후 이 5명의 그 민선시장을 배출했는데요. 그동안 이제 최기선 전 시장과 그리고 안상수 전 시장 두 분만 그 재선에 성공했고요. 이어진 이제 송영길 전 시장 그리고 유정복 전 시장은 이 재선에 줄줄이 낙선했습니다. 네. 박남춘 시장은 이러한 징크스를 깨기 위해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선언하고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데요. 민주당은 벌써부터 이 많은 이들이 거론되며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박 시장 외에도 최근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의원에게 이 석패한 홍영표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송영길 시장 당시 대변인을 역임한 윤관석 국회의원 그리고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도 지난 그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예, 이 뭐 쟁쟁한 이들이 지금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는데요. 이들의 그 면면도 좀 소개해 주시죠. 네, 민주당 내 인천시장 후보군이 이렇게 탄탄하게 꾸려진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쟁쟁한 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네. 박남춘 시장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일찌감치 재선을 선언하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중심으로 이 환경 특별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재선을 향한 당내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 맞설 것으로 보이는 홍영표 의원은 4선의 관록으로요. 이달 초 열린 당대표 지난달이죠. 그 당대표 경선에서 이번 달이구나. 예. 헷갈렸습니다. 송영길 의원에게 이제 불과 0.59% 차이의 석패했지만요. 차이로요. 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 탄탄한 정치 입지를 바탕으로 이 박 시장에게는 이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고 있습니다. 또 윤관석 의원은 이제 송영길 시장 재임 때 대변인을 지낸 것은 물론이고요. 이 3선 국회의원으로 이 정무위원장과 그리고 당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그 인천시장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총선 이후 뜸했던 이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은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 외곽 조직인 민주평화광장 이 발긴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정치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. 그런 이제 초대 부평구의 의원과 인천시 의원을 지낸 데 이어서 지난 2004년에는 인천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됐는데요. 박 시장이 맞서는 이들 후보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여당 쪽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야당 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요즘에 뭐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또 어떤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? 네,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비서실장 출신들끼리 인천시장 후보가 되기 위한 한판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. 예, 유정복 전 시장과 이학재 인천시당 위원장이 그 주인공인데요. 예. 이들은 모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또는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이들인데요. 이번에는 인천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. 유정복 전 시장은 이제 김포에서 이 3선 국회의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이 장관을 지냈고요. 그렇죠. 인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며 그야말로 이 승승장구했습니다. 그러나 2018년 그 지방선거에서 이 재선에 실패한 데 이어서 지난해 이 총선에서도 낙마하며 기가 꺾인 이 상황이지만 최근 재기를 노리며 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. 여기에 맞서는 이학재 시당위원장은 이 원외이기는 하지만 재선 그 서구청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요. 네.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전 대통령의 4번의 그 비서실장을 거쳤습니다.
최근 당 대표에 그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 바람이 거센데요. 네. 이 위원장은 이 전 최고위원과도 이제 깊은 이 유대 관계를 맺고 있어서 당 대표로 그 이준석 전 최고가 그 선출될 경우에 내년 그 지방선거에서 그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또 유정복 시장이 뭐 후보로 되면 이 박남춘 시장과의 리턴 매치 아주 볼만할 것 같은데요. 하여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정의당의 움직임도 좀 분주하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그 진보 정당을 대표하는 이제 정의당은 이제 지역에서의 영향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. 네. 하지만 이제 그 3회 지방선거 때부터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줄곧 인천시장으로 후보를 내세우며 당의 존재감을 그 보이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제 10% 이상의 득표를 얻은 적이 없어서 지금 어떻든 그 와신 상담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은 뭐 굵직한 이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이제 그 주인공은 이제 송도에서만 5년 넘게 표밭을 다져온 이정미 전 그 당 대표인데요. 이정미 전 대표. 이정미 전 당 대표는 뭐 심상정 그리고 고 노회찬 의원 등과 함께 그 진보 정당을 그 대중 정당으로 이끌어온 이렇게 그 알려진 인물인데요. 예. 인지도도 워낙 높지만 이제 지역 오피니언들과도 이 스스럼 없이 만나 의견을 교환할 정도로 이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이 출마가 성사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떻든 그 성향이 비슷한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또 미추홀구 구의원을 지낸 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 그리고 지난 2018년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했고 그리고 지난해 총선에서 나섰던 김웅호 이 부대표도 이제 후보군에 꼽히는데요. 예. 이렇게 여야에서 다양한 후보군이 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이제 뛰고 있는데, 근데 인천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 중앙의 정치 바람에 따라서 이 당락이 이 좌우되고 있는데요. 지방선거에 앞서서 치러지는 이 대선 결과에 그렇죠. 이 촉각이 곤두선 상황입니다. 그래서 네. 어떻든 후보들은 지금 그 지방선거를 위한 어떻든 경쟁도 있지만요, 당장 대선 승리에 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참 이게 대선만큼이나 그 내년에 그 인천의 지방선거 정말 뜨거울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예. 정말 그 후보군들이 아주 쟁쟁합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,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